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항공사들에게 에어버스 항공기 사지 말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지 시각으로 2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최근 라이온 항공 등 자국 항공사에 아직 계약 체결 전인 에어버스 항공기를 미국의 보잉사 항공기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올해 인도네시아 항공사들이 에어버스와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항공기 주문량은 라이온 항공 178대, 가루다 항공 16대, 시티링크 25대로 총 219대로 추산돼서 정부의 입김이 강해진다면 에어버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라이온 항공은 지난해 10월 자사가 보유한 보잉사의 737 맥스가 추락돼서 18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이후 이 보잉사와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보류하고 에어버스로 바꿨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라이온 항공은 2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9,136억 원 상당의 에어버스 A330 네오 항공기 8대를 주문해 올 7월 첫 번째 비행기를 인도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국 항공사들에게 에어버스 항공기를 정부가 구매하지 말라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인도네시아 최대 수출품인 팜유와 관련된 보복성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3월 EU 집행위원회가 무분별한 산림 벌채에 의한 열대우림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팜유의 사용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관세를 부과한 것이 원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유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데다 이 소규모 자작농들이 팜유 생산의 40%를 담당하는 상황이어서 EU의 정책으로 인한 타격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네. 이에 대응해서 EU가 팜유에 매긴 동일한 수준인 8에서 18%의 관세를 유럽산 유제품에 부과하기로 하고 더 나아가서 자국 항공사까지 설득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논란이 된 그러면 팜유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름야자 나무 열매에서 추출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물성 기름인데요. 네. 이 팜 열매를 압착해서 추출하는 식물성 유지인 팜유는 식용유는 물론이고요.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비누, 립스틱 등의 재료로 널리 쓰이면서 최근 수십 년간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생산국 1, 2위로 전 세계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도와 함께 주요 소비 시장인 EU는 2017년 770만 톤을 수입해 그중 절반가량을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연료인 바이오 디젤 원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네. 문제는 이 팜유가 다른 기름보다 생산성이 높고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 팜 재배를 위해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EU는 2008년 이래 팜유 생산 증가분의 45%가 이렇게 산림이라든지 습지, 평야를 파괴하고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면서 이 대두유나 해바라기유, 또 유채씨유 등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하면 산림 파괴 비율이 유독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아마존 화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아마존 열대우림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는 이유가 콩재배 그리고 축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면 오늘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인도네시아도 팜유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거네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지부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급격하게 팜유 농장을 확대하면서 현재는 말레이시아 면적과 비슷한 31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사라졌는데요. 네. 이 비정부 민간 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 보고서는 멸종위기 포유류의 54% 그리고 조류의 64%가 이 팜유 산업의 열대우림 파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는 오랑우탄인데요. 지난 2017년 독일 막스 프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약 14만 8,500마리의 오랑우탄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수마트라 호랑이라든지 코뿔소, 코끼리의 개체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동물 수가 감소할 만큼 타격이 심각하다면 열대우림에 살던 사람들 역시도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숲에 의존해 자급자족하면서 살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면서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또는 값싸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 팜 농장의 소유권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지역 공동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관습적 권리가 인정되는 토지와 숲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서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제 엠네스티는 팜유에 얽힌 거대한 춤은 대기업의 상표 이면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린 아동들이 노동에 동원되고 또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화학물질인 카라콰트가 농장에서 제초제로 버젓이 사용되면서 그 일대는 다 환경 오염이 되겠죠. 네. 더불어서 이 제초제를 맨손으로 만지는 노동자들이 위험 질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또 이 팜 농장 개간을 위해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연례 행사로 반복되는 인도네시아의 산불과 또 이로 인한 대기 오염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인근의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더 나아가서 태국, 필리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화재로 인한 연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십만 명의 호흡기 질환자가 발생하고 항공기 운항 차질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 환자가 숨지는 등 비상이 걸리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농민과 농장 기업주들은 산림 보상에 드는 대규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당국이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산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몇 개월씩 계속되는 화재로 막대한 탄소가 또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이 인도네시아를 온난화 주범국이라면서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3위 열대우림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는 산불 개간 등으로 인해 열대우림 파괴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1억 2천만 헥타르로 우리나라 면적의 12배에 이르고요.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도네시아와 이 산림 문제로 협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산림청에서 주재관으로 이 숲을 임대를 써서 임무관을 꾸준히 파견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지적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EU에서 팜유의 사용을 줄이겠다라고 제동을 건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6월 2030년부터는 운송연료에서 팜유를 단계별로 퇴출하는 방안을 의결했는데요. 네. 제가 아까 그 바이오 디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 연료입니다. EU 디젤 시장은 연간 약 9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4천억 원 규모고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은 4억 유로, 약 5,5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 팜유를 주로 생산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반발이 거세지자 EU 집행위원회의 다니엘 로사리오 대변인은 팜유는 그 자체로 나쁜 원료는 아니다. 산림 파괴 위험이 낮은 곳에서 생산하는 팜유는 계속 받아들이겠다면서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EU는 2008년에 2020년까지 EU 역내의 수송연료 중 재생연료 비중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 새로운 바이오 디젤의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네. 이 새로운 EU 팜유 기준에 따르면 팜유를 이용해 생산된 바이오 디젤이 청정연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변화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대우림을 태우는 등의 행위 없이 생산되거나 소규모 영농업자가 생산한 팜유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만 팜유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이 팜유를 생산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85%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나라들은 팜유 생산량이 헥타르당 미국산 콩기름보다 8배나 많다는 점을 들어서,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재배를 해도 팜이 훨씬 더 많은 기름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콩기름은 그대로 두고 이 팜유를 유해 연료로 분류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자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기반한 결정이라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횡포,
또 명백한 차별이자 이중잣대 이렇게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장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빗대서 작물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EU가 예정대로 팜유 퇴출을 강행한다면 EU 제품을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유럽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를 보이콧한 것처럼 말레이시아 역시 유럽산 전투기 구매 계획을 백지화하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혹시 이 팜유 농장하고 우리나라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삼성물산, LG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상그룹 등의 기업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팜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연환경 파괴와 현지 주민 인권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기금은 지난해 6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 철회를 발표했는데요. 농장 조성 과정에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원주민과 토지 분쟁이 발생한 점을 투자 철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영국 최대 헬스앤뷰티 유통 채널인 부츠가 이 거래 중단을 선언했고요. 2015년에는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내부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 산림청이 이 문제가 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해외 산림자원개발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4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이 팜유 생산 과정 자체에도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름을 생산하는 팜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팜유 라운드 테이블 RSPO를 지난 2004년에 설립해서 이를 통해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업계에서도 RSPO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파봤더니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팜 농장의 현실은 불법적인 경우가 꽤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팜유를 무조건 퇴출하게 한다는 게 해결책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속 가능한 생산 경로를 찾는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국제자연보존연맹은 팜유 생산량과 같은 정도의 다른 식물성 기름을 추출하려면 팜유 생산지에 비해 최대 9배 이상의 땅이 필요하다면서 열대우림을 해치지 않는 생산 방식을 찾고 식품이 아닌 용도에는 식물성 기름을 쓰는 것도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오늘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